네, 꽃이 피고 지는 아름다운 계절 4월입니다. 예, 시민이 만드는 공동체 미디어 대덕밸리 라디오 이근영입니다. 4월, 절기상으로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죠. 근데 저희에게는 상처가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5년 전 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요. 최근에 산불이든 지역사회 불이든 재난재해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다, 되풀이하지 않겠다 늘 결심하는데요.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사고 피해를 막아보겠다 결심하신 창업가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창업으로 일으키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인공지능 선박 대피 솔루션 기업 아이캡틴의 김현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캡틴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선박 재난재해 AI 솔루션 기업이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님 영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고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요? 네. 네. 대피 시뮬레이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인간 특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검증이 사전에 돼야 되는데 본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을 모두 만족을 시켰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탈출 경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떠한 탈출구가 막혔을 경우에 혼잡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고, 지금 영상은 이제 그 전산유출핵학이라는 CFD라는 기술을 탈출 시뮬레이션에 적용을 해서 탈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화재의 그런 온도와 스모크를 감지해서 다른 경로로 이제 이동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화재. 예, 네.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건물에 불이 나게 되면 화재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디에 과연 많이 몰릴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소방청이라든가 소방관 분들이 알게 되면 좀 더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영상은 세월호 3층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활발하게 제안 중인 새로운 솔루션인데, 우선적으로 선박 안에 이제 몇 개의 지시등이 달리게 되고, 이제 배 기울기, 배가 앞으로도 기울 수 있고 옆으로도 기울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기울기에 따라서 어떻게 경로를 지시를 해야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냐, 그 부분을 대해서 이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니 이해가 너무 쉬웠습니다. 아, 이런 기술이 정말 시연된다면 정말 든든하고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영상 무게감과 비장함 굉장히 잘 봤고요. 이 세월호 사건이 대표님이 창업하신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카이스트의 기계공학과 학생들과 함께 이런 좋은 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창업을 하셨는데, 그 과정이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하는 과정 어떠셨어요? 우선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세월호 사건 때 법정 근거 자료로 나왔던 대피 시뮬레이션 영상이 있거든요. 뉴스에 나왔던 영상인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되게 굉장히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조금 시뮬레이션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저런 시뮬레이션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첫 번째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좋고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우선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창업보다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연구가 정말 사회적으로 뭔가 영향력이 있고 그런 가치가 있으려면 단지 논문이라든가 그런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상품화하고 상용화 시켜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이라는 걸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한민국이 사실은 재난재해 안전이란 말만 나와도 굉장히 작아지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캡틴이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일상의 안전을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그 세계에 아이캡틴 기술과 같은 재난재해 시뮬레이터라는 그런 기술이 많이들 나와 있나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재난대피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65개 이상이 전 세계에 존재하고요. 아, 65개. 예, 한국에는 지금 한 개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연구로서는 이렇게 대학교라든가 조금 개발한 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게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가 침몰한다는 소리는 배 기울기가 발생한다는 소리거든요.
기울기가 발생하면은 일반적인 상황보다 보행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특히나 이제 30도만 기울기가 되면 성인 남자도 걷기가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존재하는 65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선박의 기울기 자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큐티는 우선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선박의 기울기를 반영해서 기울기에 따른 사람들의 그런 이동속도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바다의 선상을 지키겠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창업의 계기가 되셨잖아요. 그럼 산불 같은 재해도 혹시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산불 재해까지는 아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산불 재해는 이미 한국에서는 좀 미진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국가적 연구소에서 이런 산불 재해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또 시뮬레이션이 사실 이제 초기 조건이 중요한데 초기의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또 식물들의 건조성이라든가 그런 날씨를 주요 변수로 해서 화재 지점을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몇 시간 내에 얼마나 어떻게 퍼질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그 부분에 뭔가 이런 소방차를 배치한다거나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산불에 대해서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기존에는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검증하는 걸 주로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안 구조종에 대한 그런 구조보트도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얘기를 잠깐 돌아가면 이미 사실 재난대피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선박 상황에서가 건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이동하지 않지만 선박은 기울기도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려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선박을 할 수 있다는 소리는 건물에 대한 대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동영상에 보셨듯이 그런 화재 상황에서의 대피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이제 아이캐틴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화재 특성에 대해서도 건물에 얼마든지 추후에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사실은 재난재해 기술이 그렇게 돈이 되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건, 사고에 따른 이슈 흐름이 굉장히 흐름을 타고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또 묻혀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대표님께서 사업을 확장하시는 데 있어서 자원 마련 등에 좀 어려움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투자, 그럼 정부 정책 이런 쪽에 있어서 경험 어떠셨어요? 일단 이거는 조금 다른 창업가나 사업가랑 저희가 좀 마인드가 자체가 좀 다른 게 일단은 저희는 이 일이 하고 싶고 재밌어서 시작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뭔가 당장에 돈에 대해서 그렇게 조급해야 한다거나 막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안전이란 분야는 이런 법으로 제정이 되고 강제성이 있어야만 누구나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모든 건물에 다 배치가 되어 있지만 이게 과연 법이 제정 안 됐으면 그 누가 집에다가 건물에 소화기를 두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선박 제한도 마찬가지인 분야이고 하지만 점점 더 안전에 대한 그런 관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저희 솔루션도 이제 그런 어려움 없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생각과 시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나 그 이후의 도움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세상에서 없는 기술을 개발하는 최초의 창업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기 어렵다 하는 게 이제 빨간 깃발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생명, 안전, 재난, 재해에서는 규제를 이제 없애는 게 아니라 더 합리적으로 더 많이 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해양안전관리법이 대표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면 많이 미흡하던가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해양안전관리법이라는 건 이제 모든 분야에서 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정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시뮬레이션만 얘기해도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이제
그 지정한 어떤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면 재난대피 시뮬레이션 역할을 아예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한국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곳에서도 저희의 시뮬레이션을 이제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저희에게 과연 우리의 솔루션이 국제회사기구를 만족시키는 뭔지부터를 검사를 하게 돼요. 저희 거는 이제 그걸 당연히 검사 항목을 통과한 것이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국제회사기구 법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이 법 자체가 굉장히 그 장벽이 낮거든요. 그 말은 실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없는 그런 규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 국제회사기구에서는 대피 시뮬레이션에 뭐 기울기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조항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 상황에서에 대한 그런 기존의 화재 상황에서 대피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런 조항을 기반으로 따은 거기 때문에 선박에 별로 효용성이 없는 입장이 되어 있고요. 또 해양안전관리법 같은 경우 저희가 또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또 한 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 재난 대피의 체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론 바다로 배가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성급의 인증이라든가 많은 인증기관의 안전성 같은 거를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사고라는 거는 어떻게 발생을 할지 모르는 거고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침몰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울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배가 똑바로 가라앉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좀 광범위한 매뉴얼이 필요한데 광범위하면서 세부적인 게 필요한데 현재 이런 재난대피 매뉴얼을 보시면 배가 기울면은 단순하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배가 기울면은 뭐 주변 사람의 도움을 뭐 요청한다, 뭐 승무원의 명령을 따른다, 뭐 노약자를 뭐 도와준다거나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만 잔뜩 있습니다. 실제로 법이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선장과 승무원을 욕하지만 그 선장과 승무원조차도 평생 살면서 그렇게 길게 큰 배를 탄 경험이 없죠. 어디 있겠어요. 저도 한 번도 없는데. 근데 그 때문에 그 사람들도 물론 승객의 목숨을 책임져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상황에서는 나조차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모든 무수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오.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만들어서 전자 매뉴얼을 만들면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선박의 센서와 연동이 돼서 사전에 저희가 다 예측을 해놨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표준인증이란 제도가 절차가 까다로워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안전재난에 관한 그 과정과 절차는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 저희가 이것들을 항상 예측하고 이 예측을 통해 훈련되면은 그 상황에 대응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건데요. 이런 게 있어야 결국에는 인재였다 이런 보도는 이제 저희가 듣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해사기구와 해양안전관리법에 있어서 조금 더 고급적 있는 그런 관리 규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이제 사업을 이제 확장하시면서 이렇게 좀 회사에 기여하시려면 좋은 파트너를 만나셔야 돼요. 좋은 파트너 어떤 파트너와 같이 협업하고 싶으신지 공개 구원을 조금 해볼까요? 네. 일단 저희 팀은 모든 팀원들이 현재 다 이제 카이스트 박사과정과 박사 출신들 엔지니어만 있어가지고요. 사실 이렇게 아무리 뭔가 많은 생각을 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라 해도 자기의 그 백그라운드는 무시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저 역시 이제 기계공학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적 사고라든가 정말 좋은 아이템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게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것인가 이것도 다른 문제인데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좀 기획자라든가 마케터 그런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좀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함께 하실 좋은 의사가 있으신 분들 언제나 아이캡틴으로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지와 의미가 좋은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행복한 삶이거든요. 꼭 기회
대표님께 연락 주셔서 함께 그 좋은 뜻을 사회에 환원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금방 가죠? 네, 긴급 돌발 질문. 네, 저희가 대처해야 되겠네요. 저 예측을 못했지만. 네. 저도 이제 뭐 질문이 이게 적합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보통 그 타이타닉을 비롯한 그런 크루즈 선박은 그 재난 대피라든지 뭐 위험 상황에 매뉴얼이 되게 잘 촘촘하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연구하시는 거랑 그런 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근본적인 차이는 그 핵심 키워드는 기울기라고 말하고 싶고요. 지금 맞습니다. 그 보통 배를 만들게 되면 배를 처음에 이제 만들겠다고 이제 그 한 곳에서 요청을 해요. 이 배가 그 재난대피 시뮬레이션을 한 걸 결과를 달라. 그래서 모든 배마다 규정이 있겠죠. 어떤 배는 이 배는 몇 분 안에 어디 지역으로 다 전원이 모여야 된다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규정만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만족시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시뮬레이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만족했다 하더라도 그 배가 안전한 것이냐 또는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네요. 대표님과 이야기 너무 시간이 금방 가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재난 관련 창업을 하겠다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Yes or와 No. 꼭 재난 관련 창업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저 하나만 걱정하는 삶은 별로 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는 제가 만약에 내가 내 밥그릇만 걱정한다면 과연 거지와 다를 게 무엇이냐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뭔가 공부의 연구라든가 이런 공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사회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만약에 사회에 도움도 안 되는 학문이라면 저는 별로 그 가치가 크지 않다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꼭 재난 관련 창업은 모르겠지만 네. 어떠한 직업을 갖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던 뭔가 사회에 그런 의미 있는, 이로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I love you. 지금 정말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섭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저희 동네에는 정말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잘 나가시는 창업가들도 많은데, 이렇게 김현철 대표님처럼 사회의 기여 하나에 대해서 1번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 분은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표님이 이루시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 저희도 의식을 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좀 더 잘 되고 더 많은 안전한 사회를 이루신 다음에 한번 다시 뵐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밸리 라디오와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날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